간밤에 사비목벨이 세메뇨 이적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본머스는 아스날과 토트넘과의 경기까지는 뛰어주길 바라지만 세메뇨는 이적 시장이 열리는 1일에 즉시 맨시티로 합류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곧 맨시티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메뇨에 대한 여러 클럽들이 관심이 있지만 그는 펩 가르디올라 밑에서 뛰길 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느끼는 펩 가르디올라의 저력. 이 팀은 펩 가르디올라 보유팀이다. 그리고 이제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선수가 펩발이었다. 그런 저기 있었죠. 메비우스의 띠 같은 논리가 있었죠. 선수는 펩발, 펩은 선수발, 선수는 펩발, 펩은 선수발. 이번 시즌을 계기로 딱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 선수가 펩발이다. 지난 시즌 한 시즌을 그냥 날려서 펩이 빡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야, 너는 맨시티 팬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야, 난 진짜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건 이번 시즌 들어서서 이 얘기를 몇 번 했죠. 근데 이 이전까지는 선수발이다, 펩발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저 자체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한 명이서 만들어내는 게 뭐가 어디 있어 축구에. 근데 있더라고. 이번 시즌 보니까 선수가 펩발이 맞는 것 같아. 펩의 프레스 컨퍼런스를 보기 이전에 첫 번째 득점 상황을 보면요. 그바르디올이 셰르키에게 공을 전달해 줄 때 이 셰르키가 비어있다라고 아차! 한 노팅엄 포레스트의 선수는 엘리엇 앤더슨이 유일해요. 이 상황이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은 10명의 에버튼이 메뉴를 침몰시켰을 때 그 경기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듀스보리올이 포지셔닝과 셰르키가 이번 경기에서 가져갔었던 포지셔닝이 매우 유사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로베르토 마르티네즈는 듀스보리올의 훌륭한 스캐닝 덕분에 좋은 공간을 찾았고 그런 상황에서는 가장 가까운 센터백이 동료 센터백의 백업을 믿고 자신의 자리를 포기한 뒤에 듀스보리올에게 붙어줬어야만 했다라고 논평을 했었거든요.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밀렌코비치는 무리오 혹은 도밍게스를 믿고 셰르키에게 붙어줬어야만 했는데 이때 당시에 밀렌코비치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달리고 있는 포레스트의 선수는 앤더슨이 유일했던 거예요. 다들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서 포든이 깁스 화이트를 끌어당긴 오프 더 볼런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이때 보면은 깁스 화이트는 포든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셰르키한테 붙어줬어야만 했는데 포든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오프 더 볼런도 매우 좋았다는 거죠. 포든에. 이거는 완벽한 패턴 플레이였다라는 거고 마지막에는 또 이제 레인더러스의 좋은 오프 더 볼런 덕분에 이제 완벽하게 득점을 성공시킬 수가 있게 됐죠. 다리 사이로 득점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또 심지어 그바르디올이 패스하는 과정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제서야 팀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서야 패턴다운 패턴이 나오기 시작했다. 드디어 팀다운 팀이 되어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승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맨시티 전력의 100%는 아니었죠. 왜냐면 펩이 그렇게나 좋아하던 패턴다운 패턴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오롯이 선수들 개인 기량에 의존을 해왔었는데 이제서야 팀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바르디올이 셰르키에게 패스하는 이 상황에서 레인더러스와 홀란드의 오프 더 볼 런을 보세요. 두 명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중이죠. 레인더러스는요. 그리고 홀란드는 이제 무리오가 이제 달라붙게 만드는 이 가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이 상황에서 호든 같은 경우에도 가짜 움직임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이제 모건 깁스 화이트가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정확한 판단을 내린 선수는 엘리엇 앤더슨이 유일해요. 혼자서만 뛰고 있죠. 이 선수의 판단력이 매우 좋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다 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첫 번째 골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짚고 넘어갔고요. 펩이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 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힘든 승리였다. 만족하는지? 라는 질문에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6번의 리그 우승 중에서 이런 식으로 승리한 경기가 많았다. 매우 귀중한 3점을 얻게 되었고 노팅엄 포레스트는 한 달 새에 질적으로 뛰어난 팀이 되었다. 앤더슨, 깁스 화이트 등의 선수들이 보여준 경기력은 환상적이었으며 특히 수비에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던 무리오의 수비 스타일이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나는 무리오의 스타일을 좋아한다. 무리오의 수비하는 방식을 좋아한다라고도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일단 생략을 했습니다. 딱히 링크는 없으니까. 사보나는 유벤투스에서 뛸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선수이며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그들이 투지마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팀이 괴롭힐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의 수준을 인정하고 공격을 어떻게 버텨내는지가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정신력이 매우 중요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수들이 골을 넣은 뒤에 팬들과 기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오늘의 승리는 시즌 중 가장 중요한 경기로 기억될 것이니
것인지? 라는 질문에 클럽 월드컵 이후로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고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많은 것들을 바꿔나갔다. 오늘의 경기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팬들과 함께 승리를 즐기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팬들은 스트라이커에서 골키퍼까지 모든 선수들을 응원해준다. 팬들의 진심 어린 응원 덕분에 우리보다 이 클럽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열심히 싸우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셰르키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 빠르게 팀에 녹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선수를 영입할 때 항상 최상의 모습을 기대한다. 셰르키를 보면 항상 복잡한 감정이 든다. 윽박지르다가도 뽀뽀해주고 싶은 감정이 항상 교차하기 때문이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경기 내내 쟤 뭐하지 하다가 결국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 그래서 결국에 경기를 이기게 만들어. 야, 이걸 잘한 거라고 봐야 돼? 못한 거라고 봐야 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어제 경기도 양 팀의 선수들 중에 가장 잘한 선수가 맞았죠. 왜냐면 결과물을 다 가져왔으니까. 그가 지닌 훌륭한 재능을 일관적으로 발휘하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뿐이다. 그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후방에서부터 올바르게 플레이를 해야만 하며 전반전에 보여줬었던 것처럼 선수들이 너무 수비만 해서는 안 된다. 셰르키가 볼을 자주 소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아마도 그 니코 곤잘레스의 퍼포먼스를 약간은 좀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맥을 짚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니코 곤잘레스가요. 상대의 이 대각선 움직임에 너무 많이 현혹이 됐어. 감을 잡는데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이런 양상으로 경기 플레이하는 팀을 상대할 때는 예전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이제 비아레알을 상대로 경기할 때랑 좀 유사한 방식으로 플레이를 해주면 좋은데, 근데 그때 당시에도 니코 곤잘레스는 좀 많이 애를 먹기는 했었죠. 어쩌면은 션다이치가 그때 당시 비아레알의 그 전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요. 뭐 아무튼지간에 곤잘레스가 조금 힘든 경기를 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셰르키가 이제 TNT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승리였다. 이 경기장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이며 이기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잘 극복한 우리 팀이 자랑스럽다. 홀란드 세레모니를 또 흉내냈다. 어떤 생각이었는지? 라는 질문에 전에 했던 엘링의 세레모니에 대해 일주일 내내 대화를 나눴다. 즐거웠다. 그래서 또 하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연속 선발 출장이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 경기에 나서면 이겨야 한다라는 단 한 가지의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 다음 경기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으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뭐 선발 출장을 뭐 연속해서 하건 하지 않건 간에 경기장 위에 나오면 그냥 이기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인드셋이 정말 좋습니다. 팀을 이기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상통한 뜻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이날 셰르키가 얼마나 잘했는지 인터뷰를 한번 더 해요. BBC에서요. 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물론 난 항상 득점을 성공하고 싶지만 엘링이 아니기 때문에 득점보다는 좋은 패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티자니에게 전달해준 패스가 훌륭하게 마무리되어 기뻤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매우 훌륭한 선수들이 즐비한 팀이다. 이런 팀을 상대로 그리고 우리 팀을 위해서 득점을 성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라고 이제 짤막하게 인터뷰를 해주게 됐어요. 첫 번째 골을 성공시켰던 레인더러스도 이제 TNT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팅엄 원정이 가장 힘든 경기 중 하나라고 전해 들었다. 실제로 매우 힘든 경기였으며 이겨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상대팀은 전반전에 특히 우리에게 어떤 공간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후반전에는 조금의 전술 수정이 있었는데 그 덕분에 빈 공간에 서 있는 우리 선수들을 찾기가 수월해졌다. 노팅엄이 후반전에 어떻게 나오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었지만 난 조금 더 위에서 뛰게 되었고 내가 빈 공간을 찾은 순간 셰르키의 좋은 패스가 전달되어서 득점을 성공할 수 있었다. 사실 셰르키와 함께 뛴다는 것은 쉽지 않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빈 공간을 찾아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셰르키가 공을 잡으면 항상 집중하고 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득점 상황은 지난 시즌 밀란에서 주로 보여줬던 것이기에 익숙했다. 골키퍼의 다리 사이로 공이 들어가는 순간 기분이 째지게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입중계하면서도 말씀드렸었던 포인트죠. 밀란에서 주로 보여줬었던 득점 루트였다. 라는 거. 앵글런을 활용해서 이제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후방에서 좋은 패스를 받아서 직접 득점을 시도하는 이 퍼포먼스를 밀란에서도 주로 보여줬었는데 이것과 동일한 양상으로 이제 나오게 됐죠. 그 아까쯤에 이제 득점 분석을 간략하게라도 이제 형님들에게 전달 드릴 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장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펩은 우리를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팀에 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계속 함께 지내며 더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고 싶다. 모든 경기를 100% 쏟아부어야만 하는 이 리그의 수준은 정말 미친 것 같다. 심지어 모든 팀은 스타일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상대에 맞게 뛰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난 이런 최고 수준의 경쟁이 좋다. 더 빠르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아스날을
사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선수는 확실히 마인드셋이 좀 약간 전투적이에요. 뭔가 전쟁을 대비하는 준비하는 듯한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제 마르무시도 약간 비슷한데 여기서도 이제 사용하는 단어가 그러죠. 헌팅이라고 이야기를 해. 아스날을 사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투쟁심이 강한 성격의 선수예요. 레인더스는 확실히. 자, 이번 경기를 본 마이크 로어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체르키가 득점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다. 회전이 많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10 중에 9은 허공으로 날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체르키는 그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했고 무릎을 공보다 높이 가져가며 최대한 안정적으로 샷을 시도했다. 낮게 찬다는 건 이론상 매우 쉬운 일이지만 보통은 흥분을 하기 때문에 공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체르키처럼 무릎의 높이를 조절해서 바닥을 향해 차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많은 감독들이 기본기를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확실히 이제 프론트맨 출신답게 그 슈팅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눌러 차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자주 말씀드리긴 했는데 확실히 이제 전문가가 이야기하니까 와닿는 게 좀 더 크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 단계, 그러니까 리그 중반을 넘어가는 시기에서의 우승 레이스는 세레모니 하나하나에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 셰르키의 세레모니는 아스날을 향해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경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경기가 얼마나 쉽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심리전을 걸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이 세레모니에 대해서는 그 펩도 이례적이게도 약간 좀 좋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팬들을 위해서 이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세레모니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는 식으로도 이제 펩이 인정을 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고, 셰르키도 이제 이 세레모니에 대해서 또 일주일 내내 홀란드와 대화를 나눴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 상황에서는 자잘자잘한 행동 하나하나에도 이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경쟁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아스날이 아스톤 빌라에게 패배를 하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다들 들어 누워버리죠. 그리고 굉장히 큰 그 좌절감을 드러내는 듯한 그런 이제 모션들을 취하기도 했었고요. 그 정도로 압박이 매우 심하다. 그리고 그 정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하고 있는 팀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잔잔바리로라도 좀 건드는 이런 행위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원도 마찬가지고, 그 이 마이크로원의 이야기를 빗대서 생각해 보니까 펩이나 셰르키가 이제 세레모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아무튼 좋은 경기였고요. 이제 평일에 또 이제 썬더랜드와의 리그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잘 회복해서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동일한 라인업으로 지금 6경기째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펩시티 최초라고 해요. 아마도 이제 다음 경기에서도 동일한 라인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뭐 교체할 선수가 없습니다. 교체할 선수라고 해봐야 이제 막 부상에서 복귀한 로드리랑 그 다음에 이제 사비뉴 둘밖에 없는데 이 전술을 딱히 막 건들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로드리가 스쿼드에 합류하기 이전까지만이라도 곤잘레스가 좀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셰르키가 이번에 이제 어시스트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이 2달간 기록한 7개의 어시스트는 유럽 5대 리그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셰르키가 뭐 제대로 각성해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다음 경기에서도 좀 이런 결과물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콘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